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적인 배경에서 시작하여 점점 비현실적이고 소름 끼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 이야기를 길고 자세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직장이 서울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한 터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거리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이 다른 날과는 조금 달랐던 것은 내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온 새 아파트에서의 첫 출근이었다는 점이었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도시 근교의 번잡함을 피하고 보다 조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집을 찾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회사에서 30분가량 떨어진 작은 아파트 단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 다소 낡았지만 아늑한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 마음에 들었다. 첫날 출근길, 아직 어둡지만 날이 완전히 밝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어렴풋이 보이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고개가 약간 숙여진 채 걸음걸이가 사뭇 어색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아파트 주민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걸어가는 방향이 좀 이상했다. 마치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내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쳐다보거나 알걸지는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저 멀리 어디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우리는 함께 승차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다시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눈꺼풀이 떨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초점 없는 시선을 하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나 역시 출근길이 바빠서 그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아침 그 남자를 같은 자리에서 마주쳤다. 같은 버스, 같은 자리.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나는 점차 그 존재가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이웃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 대답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아, 혹시 그 남자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실종됐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내가 매일 아침 마주치는 그 남자가 이미 실종된 사람이 그때부터 출근길이 두려워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를 피할 수 없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모두 내리던 중 나는 그의 어깨를 툭 하고 찼다.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서 버스를 쳐다보았을 때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꿈에서도 심지어 현실에서도 어디선가 그 무감정한 얼굴이 떠오를 때면 나는 아직도 그 오싹함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이사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나는 가능하면 밝은 길로만 다닌다. 그 남자의 존재와 그의 시선은 나에게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을 찾았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나는 잠시라도 머리를 식히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이곳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장소였다. 주위는 끝없는 논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민박집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로 아늑하고 편안해 보였다. 도착한 날 민박집 주인은 친절하게 나를 맞이했다. 그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는데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여기서 살았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방의 열쇠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오셨으니 조용히 머물다 가는 것도 좋지. 마을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추천해요.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에는 조금
으스스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나는 주인의 말을 듣고 낮 시간 동안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복잡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자연의 경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전원 풍경은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그러나 오후가 지나 해가 지고 낮아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 갑자기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숲속 어디선가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을 먹고 방에 누워 책을 읽다가 나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껴 잠에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이상하게도 한밤중에 잠이 깼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아마도 바람이 부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의 말소리 같았다. 그것도 여럿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바람 소리라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소리는 커져만 갔다. 나는 용기를 내서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민박집 앞 마당에 희미한 그림자들이 몇 개 보였다. 나는 안경을 급히 쓰고 다시 바라보았다. 그림자들은 모두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등지고 서 있었고 뭔가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나는 곧장 창문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대체 저게 뭐지?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방 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뭔가가 내 침대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침대 아래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결국 나는 방을 나와 민박집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주인이 앉아 있었고 그는 나를 보자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것들은 이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요. 밤이 되면 종종 나타나곤 하지. 무서울 거 없네. 그저 이 마을의 일부일 뿐이니까. 어리둥절한 나는 주인의 설명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조상들이 겪었던 아픈 기억들이 이렇게 때때로 나타나곤 하네. 그래서 밤에는 함부로 나가지 않는 게 좋소. 결국 그 밤을 어떻게든 무사히 넘기고 다음날 아침 나는 떠날 채비를 했다. 하루가 지나고 해가 다시 밝으니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치밀었다. 주인은 여행 가방을 싸는 나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잘 있었어? 언제든 다시 오시오. 이곳은 언제나 그대로니까. 나는 애써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곳을 떠났다.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그 민박집에서 그날 밤은 잊히지 않았다. 마을의 오래된 역사가 만들어낸 환영들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피로해서 잘못 본 것일까? 그날의 경험은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다시 그곳에 갈 용기는 나지 않지만 어쩌면 언젠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야말로 그림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길이 구부러진 좁은 시골 길가 한편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수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어렴풋한 불빛이 보이곤 했다. 누군가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기묘한 소문만이 나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이가 마을에 들렀다. 그는 한창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얘기에 호기심이 생겨 집 안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언가를 발견하겠다는 결심에 차 있었다. 낡고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덜컥거리며 문이 열렸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웠고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 젊은이는 손전등을 켜고 신중하게 집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바닥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웬일인지 집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며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자아냈다. 그가 집 안을 돌아다니던 중 문득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엇인가가 바닥을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누구나 겁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히려 더욱 큰 호기심에 이끌려 2층으로 이동했다.
낡은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가자 그의 눈앞에 갑자기 오래된 문이 나타났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빈 방이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벽은 누군가에 의해 긁힌 흔적처럼 보였다.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오싹한 바람이 불어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깨어진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방 안을 조명하자 그 흔적들은 마치 오래된 문양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인 그는 누구도 안전하리라 믿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 집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 집이 들어섰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억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간혹 그 자리에서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바람에 실린 기묘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곤 한다. 마치 그 집이 전해주던 미스터리의 실체가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집의 이야기를 믿고 겁에 질리곤 한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은 이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사건은 그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하는 공포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